걱정은 우리 삶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걱정을 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걱정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하루 대부분을 불안과 긴장 속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흔한 조언을 넘어서 걱정이라는 감정이 왜 생겨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함께 심리적, 철학적 배경까지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걱정이 단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생존 본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경험과 생각이 걱정을 키우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걱정을 무작정 억누르거나 피하는 대신 그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결국 걱정이라는 복잡한 감정의 뿌리를 알아야 비로소 건강하게 마주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걱정을 경험합니다. 그 형태와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상에서 걱정이라는 감정을 피하며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떤 이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긴장 속에 밤을 지새우고 또 다른 이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로 마음을 소모합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돈이 모자라진 않을까봐,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걱정은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상상 속에서 자라납니다. 현실이 아니라 가능성에서 비롯된 불안이지요. 그 가능성이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에 우리는 종종 과도하게 걱정하고 맙니다. 흥미로운 건 동일한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금세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걱정이라는 감정에 깊게 사로잡혀 하루 종일 심리적인 압박 속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그 걱정은 마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규정하는 성격처럼 작동합니다.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그 감정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스스로를 걱정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문제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가볍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오래 붙잡히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걱정이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을 단순한 고민이나 생각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걱정은 감정적 반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불확실성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반응의 한 형태가 걱정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본래 불확실함의 연속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타인의 반응이 어떨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 두려움은 걱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단순한 심리현상이 아니라 생물학적 반응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뇌는 위험을 예측하고 피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매 순간이 생존과 직결된 판단의 연속이었습니다. 굶주림, 야생동물, 부족 간의 전쟁 등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고 그 위험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뇌는 혹시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작은 단서 하나만으로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것에 대비하려는 본능적 반응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걱정의 근본 구조입니다. 생존을 위한 경계 상태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모두가 같은 본능을 지니고 태어났다면 일부 사람만 유독 걱정에 자주 빠지고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이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은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경험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 경험의 영향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인생 어느 시점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기억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무의식에 잠겨있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자주 혼났던 경험,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 실수 하나로 큰 비난을 받았던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기억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회로와 사고방식에 깊이 각인됩니다. 이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비슷한 상황에 다시 놓였을 때 강하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설레기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번에도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감정이 고개를 듭니다. 이 감정은 논리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무언가를 시도하기보다는 그것을 걱정하고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말하자면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걱정을 증폭시키는 트리거가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해석의 방식입니다. 걱정을 쉽게 넘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비판적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 상태로는 외부의 인정이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나는 더 노력해야 해, 완벽해야 해, 실수하면 끝이야 라는 식의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인식은 단순한 겸손함이나 노력 의지가 아니라 자신을 불안정한 존재로 대하는 사고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걱정을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오류나 실수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을 압박합니다. 결국 완벽한 결과를 위해 끝없는 준비를 반복하게 되고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만약에라는 질문이 맴돌게 됩니다. 만약 내가 잘못하면, 만약 누군가 나를 실망스럽게 본다면, 만약 이번에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 질문들은 행동을 이끌기보다 행동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걱정이 행동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움츠리게 만드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상황보다 자신에 대한 인식, 자신의 과거와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자기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깊은 반응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걱정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이라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걱정은 때때로 경고등처럼 작동하며 신중한 선택과 준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능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삶의 흐름을 막고 기회를 놓치게 만들며 결국 스스로를 점점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걱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감정이 나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의도에서 온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그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걱정을 줄이는 첫걸음은 그것을 문제로 대하지 않고 신호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걱정은 나를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